어제 은행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니던 지점이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74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안내문도 없이요. 20년 넘게 다닌 은행인데요. 아들이랑 통장 정리하려고 갔다가 눈물이 빙 돌았어요. 2025년 들어단 4개월 만에 전국에서 은행 지점 9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평균 0.75개, 즉 3일에서 4일마다 3개 은행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전엔 은행이 동네 구멍가게처럼 흔했지만 지금은 시니어들이 의지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점포 폐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우리 노후 자금, 삶의 안전망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대출은 왜 줄어들까?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진짜 이유. 2024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자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57조 원에서 42조 원으로 무려 15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부가 집값 잡으려는 거겠지 싶겠지만 그 속엔 치명적인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책 대출은 줄이면서 서민에게는 돈줄을 더 조이고 있어요. 중소기업 대출도 막히고 무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정부가 말없이 돈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시니어 세대가 집 팔기도 자산을 정리하기도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내 통장은 왜 갑자기 위험해진 걸까? 시니어를 노리는 3가지 함정. 이렇게 변화 속도가 빠른 금융 환경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디지털과 용어에 약한 60대에서 80대 시니어들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세요. 서울 구로구 김경순 할머니 78세. 직원 말만 믿고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율은 낮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대요. 부산 남구 최철수 할아버지 76세. 변동금리 대출로 월 이자만 58만 원 넘게 나가요. 고정금리로 바꾸려니까 수수료가 엄청나요. 광주 서구 이영자 할머니 81세. GMA 통장이 안전하다더니 그게 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사인하라길래 그냥 안 했어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전문가 박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점점 어려워지고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 군데 은행에 전 재산을 넣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입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분산하고 금융기관별 보호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정책 변화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예금자 보호법 핵심 포인트, 하루에 1개씩 사라지는 은행의 실체와 대처법, 디지털 시대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자산관리법 6가지, 실제 시니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까지 단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하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에 돈 넣어두신 어르신들, 변동금리 대출 때문에 매달 부담 느끼시는 시니어분들, 높은 이자율에 속아 위험을 모르셨던 어르신들, 은행이면 다 안전하다 믿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가족 명의로 재산 관리 중인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피해 걱정하는 시니어분들, 내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0분 투자로 평생 걱정 없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통장이 위험해지기 전에 꼭 대비하세요. 당신이 쓰는 은행 오늘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사라지는 지점, 시니어만 몰랐던 현실. 어제 갔던 은행이 오늘 문을 닫았어요. 어제 농협 갔는데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이 지점은 내일부터 폐쇄됩니다. 뭐라고요? 30년을 다녔던 은행이 갑자기 사라진다고요? 이건 어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지방 도시까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국내 은행 점포 20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시니어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은행 입장 돈 안 되니까 문 닫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말합니다. 창구에서 일 보는 고객은 줄었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수익은 줄어드니 지점 없애고 디지털로 돌려야 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 한 개꼴로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디지털을 어려워하는 시니어에게만 집중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내 돈을 꺼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70대 어르신이 오랫동안 이용하던 새마을 금고가 폐쇄되며 인근 세 곳 새마을 금고에서도 본인 확인이 안 돼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대구 수성구 농협지점 통폐합 후 70대 이상 고객 132명 이상이 하루 만에 계좌 오류, 자동 이체 실패 등의 혼란을 겪음. 이게 바로 지점이 사라진다는 것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은행 하나 줄었네가 아니라 내 돈을 당장 못 찾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바로 알림받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통장에 무슨 이상이 생겨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가서 알게 됩니다. 이 지점은 다음 달 폐쇄 예정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조회는 안 됩니다. 다른 지점으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준비. 1. 내 통장이 있는 은행 검색해 보세요. 통장에 찍힌 지점 이름, 내가 자주 가는 지점 위치를 검색창에 치세요. 폐쇄 예정, 점포 통합, 이전 예정. 이런 단어가 뜨면 바로 분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 9월 바뀐 예금자 보호법과 노후 자산 지키기. 여러분,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바뀝니다. 이제 예금자 보호가 더 넓어졌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넣어둔 돈이 더 많이 보호됩니다. 1. 시중은행, 저축은행 이제 1억까지 안전.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8천만 원 넣어뒀다가 만약 은행이 망하면 지금은 5천만 원만 돌려주지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똑같이 1억 원까지. 이런 협동조합 금융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까지였지만 9월부터는 이들도 1억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대신 책임집니다. 3. 새마을금고 1억까지 보호, 하지만 꼭 나눠서. 새마을금고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중앙회가 보호해주는 구조라서 금고의 건전성 안정성도 잘 살펴보시고 금액을 분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우체국 여기는 아예 전액보호.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즉 금액이 얼마든지 100%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넣었든 한 곳에 몰아두지 마세요. 국민은행에 2억? 위험합니다. 국민은행 1억 농협 1억으로 나눠두면 안전합니다.
9월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9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예금 점검하고 분산 예치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은 전액 보장되지만 이자율이나 조건은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세요. 안전은 좋은데 수익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1억까지, 농협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1억까지, 우체국은 금액 상관없이 전액 보호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 곳에 나눠서 한 곳당 1억 원 안쪽으로 관리하시는 겁니다. 결국 2025년부터 바뀐 예금자 보호법과 금융 환경을 잘 알고 내 돈이 안전한 곳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반드시 알아가세요. 1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닥칠 금융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생깁니다. 부동산 대출 급감과 시니어 자산 위기.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나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57조 원이었는데 2025년 4월 현재 이 숫자가 약 42조 원으로 15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4개월 만에 무려 26%나 줄어든 셈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집을 사거나 리모델링하는 대출을 마음껏 내주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시니어 여러분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 할아버지는 작년까지 은행 대출로 아파트 한 채 리모델링 비용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리모델링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대신 정책성 대출로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성 대출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출로 한도와 조건이 제한적이지만 현재 55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이 같은 변화는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니어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에만 자산을 집중하지 마시고 현금, 예금, 투자 상품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한 곳에만 몰아두면 시장 변동에 더 취약해집니다. 둘째,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금융기관과 상담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리모델링이나 생활비 지출 등 현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대출이 막힐 수 있으니 비상금 통장이나 예비 자금을 꼭 확보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융상담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자산 상태와 부동산 가치, 대출 현황을 점검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모른 채 방치하면 내 자산이 갑자기 묶이거나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꼭 지키세요. 2025년 대출 규제, 시니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2025년 7월부터 대출 규제, 즉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대출 못 받는 세상이 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이자, 대출 조건 모두 달라집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만 모았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죠? 자, DSR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썼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4천만 원 벌고 대출 원리금 갚는데 2천만 원 쓰면 DSR은 50%입니다. 근데 2025년 7월부터는 혹시 금리가 오르면 이분이 이걸 계속 갚을 수 있나? 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1.5%를 더 붙여서 대출 심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 결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65세 이모 씨 연소득 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3억 6천 대출 가능했지만 7월 이후엔 약 3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가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가 많이 찾는 금융기관 금리는 어떨까? 그럼 시니어분들이 자주 가시는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대출 금리와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새마을금고, 금리 4.35에서 5%. 특징 신용 낮아도 대출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아요. 조심 예금자 보호는 중앙회 기준으로 제한적입니다. 서울 사시는 72세 김옥순 할머니, 집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5천만 원 대출, 금리 5.2%, 월 이자 22만 원 납부 중. 최근 이자 부담 커져 일부 상환했어요. 농협지역 농축협 포함, 금리 4.0에서 5.0%. 장점, 시니어 우대금리 존재, 상담은 친절. 단점, 신용대출 조건은 다소 까다로움. 전북 정읍의 69세 박용태 씨. 농지 담보로 1억 대출, 금리 4.4%. 소득 줄어 이자 부담 커져서 원리금 유예 신청 준비 중. 우체국. 금리 3.7에서 4.8%. 장점, 정부 운영이라 신뢰도 높고 금리 안정적. 단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움. 대구 사는 70세 이영자 할머니, 연금 담보로 3천만 원 대출, 금리 3.8%, 월 이자 9만 5천 원. 직원도 친절하고 금리도 낮아서 마음이 놓인다 하셨어요. 시니어가 꼭 준비해야 할 4가지. 첫째, 지금 대출금리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바로 이자가 오릅니다.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일부라도 먼저 갚아두세요. 5천만 원 중 500만 원만 갚아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반드시 2군데 이상 비교하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새마을금고는 월 22만 원, 우체국은 18만 원일 수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 차이입니다.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대출 문제는 숨기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금리는 단 0.1% 차이로 1년에 수십만 원 손해 또는 절약이 생깁니다. 대출 한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지키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금리 점검하시고 대출 전략 세우시고 가족과 상의하시고 금융기관 비교하세요. 이 4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시니어의 돈 지금부터 지켜드립니다. 안전자산과 현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요즘 현금을 집에 너무 많이 두면 도둑 맞거나 분실 위험이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은행도 불안하고 어디에 안전하게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대화는 요즘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2025년 은행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금 보관과 안전자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현금을 무작정 집에 많이 두는 건 위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가정 내 도난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현금을 집에 많이 보관할수록 분실이나 도난 피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현금은 비상시에 꼭 필요하니 일정 금액은 꼭 집에 비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생활비 1에서 2개월치, 즉 최소 100만 2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집에 두라고 권합니다.
그럼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자산이란 국채, 우량회사채, 채권형 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약 3.5%대였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시니어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정순 씨는 현금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에 비상금으로 두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여러 금융상품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600만 원은 국채와 우량회사채에, 400만 원은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에, 300만 원은 새마을금고 예금의 분산해 예금자 보호를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분산함으로써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자산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분산이 중요한가? 만약 김 씨가 현금 1,500만 원을 모두 집에 두거나 한 은행에만 맡겼다면 도난 혹은 그 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누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연계해서 안전자산 관리하기. 안전자산도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역복지관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꼭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 금융당국은 시니어들의 금융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배우면 오히려 내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현금은 최소 1에서 2개월 생활비 정도만 집에 두고 나머지는 국채, 우량회사채, 채권형 펀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여러 안전자산에 나눠 분산 투자하세요. 디지털 금융을 활용해 안전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2025년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금융사 직원 말만 믿지 마라. 할아버지,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거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기만 하세요.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거의라는 말 뭔가 찜찜하지 않나요? 실제로 거의라는 건 100%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오늘까지만 이 특별금리가 적용됩니다라며 급하게 투자 결정을 재촉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사실 며칠 후에도 똑같은 조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상품의 복잡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를 안심시키려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원금 보장 거의 된다는 말에 4천만 원 변액보험에 투자했는데 6개월 뒤 3,8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내 돈이 줄 줄은 몰랐죠. 라며 후회하십니다. 부산 이순자 할머니는 그냥 맡기세요 라는 말에 월 150만 원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해지할 때 높은 수수료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구 박기준 어르신은 오늘까지만 특별금리라는 말에 5천만 원 투자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조건이 변하지 않아 사기 아닌가 싶었다고 하네요. 반면 광주 김민재 어르신은 전문가 상담 후 분산 투자로 3년간 2억 원을 2억 3천만 원으로 늘렸고 연 150만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창원 최영희 할머니는 집에 숨겨둔 1억 원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넣어 연 500만 원 안정적인 이자를 받으며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인천 박종현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의심돼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막았습니다. 금융사 직원 말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꼭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지금까지 2025년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 대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세요. 1금융권, 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등 여러 곳에 나눠 예금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기관별로 따로 적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꼭 점검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은행과 상담해 고정금리 전환이나 상환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셋째, 디지털 금융 능력을 키우세요. 은행 창구가 줄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 활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 복지관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과 사기 위험도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자산과 현금을 적절히 비축하세요. 현금은 비상금으로 조금씩 집에 두되 너무 많지 않게 나누어 보관하세요. 국채나 우량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을 소액씩 포함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문가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금융상품 가입 전에 꼭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족과 재산 관리 계획도 공유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정기적으로 금융 상황을 점검하세요. 매년 혹은 반기마다 대출 상태와 투자 수익률을 꼼꼼히 확인해 불리한 부분은 빠르게 고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금 분산, 대출 점검, 디지털 금융 교육, 안전자산 혼합, 전문가 상담, 정기 점검, 이 6단계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꼭 실천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노후, 행복한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